네, 하루하루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미국 증시의 지금 상황들, 뉴스들 점검해 봤는데요.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흐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의 상승이 아주 뚜렷한데요. 뭐 종목별로 크게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요.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랑 시장은 거의 판박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다우지수가 약간 좀 재미없었는데요. 오늘까지 다우지수는 좀 재미없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반면에 S&P 500, 특히 이제 나스닥의 상승세가 거침없이 이어지면서 나스닥은 오늘까지 해서 6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200일선 돌파 회복 이후에 S&P 500 돌파, 그리고 나스닥은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인데요. 200일선 돌파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의 회복,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고, 그 한복판은 역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마 개인 투자가들,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거 테슬라,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또 가장 좋아하기 시작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 올해 들어서는 개인들의 순매수 1등을, 그러니까 ETF 뭐 3배짜리인 걸 제외하고 종목으로는 지금 1등 순매수 1등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팔란티어거든요.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 오늘 세 종목이, 물론 팔란티어는 어제보다 상승성 보호 줄어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끌고 가면서 시장에 좀 많은 분들이 분위기를 좀 살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제와 증시가 판박이인 게 다우지수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나스닥 중심의 강세, 나스닥이 6일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팔란티어, 테슬라 중심의 상승, 그 외의 종목들까지.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주요하게 보시죠. 엔비디아 어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닌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닷새 정도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 시대에 했던 소위 반도체 규제,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하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잠시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우디, 카타르 가서 엄청난 수출하고 뭐 선물도 받고 이런 것이 미국에서 하드 이슈가 되겠는데 그것만 간 것이 아니죠. 그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젠수랑도 사우디에 갔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뉴스가 호재성 뉴스가 계속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만 기준으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보겠는데 3일 연속 상승하면서요. 오늘 4.1% 올라가면서 2월 20일 이후 최고가, 그리고 이제 나왔던 대로 올해 연초 대비 주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똑같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어제는 이제 애플과 거의 한 100만 달러 차이였거든요. 시가총액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2위 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엔비디아랑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은 3조를 약간 넘나들면서 그냥 똑같은 수치고, 애플이 3위로 떨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수년 만에 처음 본 일입니다. 2위까지는 많이 갔었는데 3위까지 떨어진 거는 거의 저 7, 8년 동안에 본 적이 없는데요. 여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오늘 3위까지 떨어졌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7위가 테슬라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아랫단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있지 않습니까? 네. 팔란티어가 오늘 2계단을 넘어서면서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팔란티어 기준으로 보면 24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은 특히 오늘 같은 날 아마 시청자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이거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환호의 날이겠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젠수랑은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 참석해서 이제 좋은 소식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장 최고급 칩을 이번에 18,000개를 사우디에 수출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총 5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GB300이죠. 블랙웰의 칩을 첫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주당 이익,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전망은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는데, 첫 번째 엔비디아 매출 전망이 2025년부터 7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 에비타도 꾸준히 전망 등이 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 목표 주가도
지금 500달러 넘는 수준이 계속 얘가 그 180달러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투자 의견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은 강력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요. 총 6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강력 매수가 43명, 매수가 12명, 그리고 강력 매도가 1명. 역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미국은 뭐 중립 의견도 많고 매도 의견도 있다는 걸 여기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내 주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미국에 똑같이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도 그럴 것 같다. 미국 애널리스트 믿을 게 없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주식의 투자 수익률은 재미가 없을 것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매그7을 끌고 가는 그런 힘, 테슬라도 없이 끌고 가는 힘이 다시 시장에서 매그7이 전체적인 주가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벌써 세 종목이 좀 시총 연초 대비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8일 저점 이후에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할 것은 매그7의 이익 증가율이 다시 시장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개방 이유만 보면은요. 매그7의 2025년 주당 이익은 전망은 1.8%가 상향됐습니다. 반면에 기타 493개 종목은 또 좀 아쉽게도 0.8%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매그7의 이익 증가율이 더 상향됐고 나머지가 약간 주춤하는 이 구간에서는 결국은 매그7이 다시 이제 힘을 살아날 수 있죠. 다만 연간으로 봐서 연초 대비 지금 매그7이 다른 주식보다 엄청 더 주식 주인이 더 날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 워낙 잘 나갔다는 게 그런데요. 다만 지금은 워낙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매그7이 20에서 많게는 35%까지 떨어진 종목이 있었거든요. 고점 대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AMD도요. 오늘 6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사도 60억 발표가 오늘 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 미국 월가의 일반된 시각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총 3조 달러를 재진입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몇 년에 걸쳐서 이뤄낸 이 성과를 1년 반 만에 나타낸 이제 엔비디아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앞으로도 중국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질문에 따르면 관세 전쟁은 멈춰도 중국의 반도체는 계속 때린다. 그러니까 화웨이 칩 쓰면은 지금 제재,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 계속 압박 가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화웨이 칩에 대한 사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화웨이에 관련된 통신 기술을 하는 좀 그런 기기조차도 좀 못 들어오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웨이랑 그리고 미국에서의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은 벌써 5, 6년 되는 스토리 아닙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기술력으로 봐서는 스마트폰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서 제가 오늘도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매출이면 매출, 이익 전망, 에비타, 뭐 주당이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뉴스보다는 미국 주식보다 숫자의 중심이에요. 숫자. 그래서 저는 뭐 수출 규제 위반이고 이런 것들은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식 계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화웨이와 관련한 수출 통제에 대한 뉴스는 뭐 5, 6년 계속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숫자에 집중을 하는 엔비디아 전략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밸런스입니다. AI에 밀리고 고압적 상술 펴고 바로 어도비 얘긴데요. 프로그램 그래픽 시장을 지배하는 자타공인 강자입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AI에 밀리고 또 이제 고압적 상술로 지금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오늘 어도비를 좀 살펴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정도, 가을 정도까지는 잘 나가다가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영상 같은 거, 유튜브 영상 지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으로 그냥 영상을 편집해주고,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뭐 원하는 것도 말만, 글만 잘 쓰면 써주다 보니, 소위 편집에 관한 그런 그래픽 처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어도비, 쉽게 해서 어도비 프리미어의 선호도가 뭐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굳이 어렵게 배울 필요 없다.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해서 약간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업종에서 여전히 탑픽을 하는 것은 여전히 어도비 프리미어에 대한 최선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아마 모든 분들 관련된 분은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팩트와 상관없이 주가는 떨어졌었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과도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지적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 컨퍼런스에서 홀드 커피테라는 곳에서 이 어도비를 좀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한 4가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편집 시장에서 완벽한 경쟁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재무 상태가 다른 동종업종에 비해서 가장 높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총이익률은 90% 수준. 뭐 당연하겠죠. 이게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중에서도 대부분이 크라우드를 통해서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도 여전히 재무 상태가 완벽하게 좋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이제 주가가 이익률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약간 의구심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재미없어지면서 밸류에이션 가치는 엄청 높아졌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요, 선행 주가 수익률이 지금 20배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과거 평균이 30에서 40배에 비하면 크게 보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장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레포트를 발표한 곳은 목표 주가가 너무 싸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목표 주가가 더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거죠. 작년 가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매력적인 뭐랄까요 진입 구간이다라는 그렇군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도비 살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마켓너츠입니다. 200일 이평선 상향 돌파 후 물음표 아주 강하게 찍어볼게요. 나스닥은 6일 연속 상승이고요. S&P 500 기준 이제 200일 이평선 회복 돌파 이후에 한번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에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사례이고요. 통계는 통계를 뿌리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할 때 통계를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주가에 대한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분들은 우리나라는 통계적 의미가 약간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뉴스에 따른 영향이 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베이스라는 건 워낙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P 500 기준을 보면 거의 90년, 100년에 다 돼가고요. 다우지수만 하더라도 140년의 역사가 있고 나스닥만 하더라도 벌써 75년 가까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통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찾아오는 수를 많이 있고 특히 AI가 발달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런 걸 작업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술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록했던 정확히 하면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저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때 저점이 상당 기간 걸쳐서는 지금 일종의 저점을 최근에 있어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과거의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 어떤 200일선을 통과했을, 200일선을 회복했을 시절의 흐름을 봤을 때를 보면은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요, 첫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 8.6%의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승 확률은 70% 정도. 그러니까 10번 중에 7번. 이 여러분들 그림에서 제일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진한 곤색이 되겠는데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각각의 흐름이 되겠고요. 그 옆에 것들은 전체적인 200일선이 쳐져 있는지 상향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 등등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어떤 수준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수익률은 8%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50년 이후 S&P 500의 평균 12개월 상승률은 9.5%였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200에서 넘어서 워낙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1년 후의 상승 확률이나 상승률은 거의 역사적 평균과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통계는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초 대비 S&P가 이제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과거 사례의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저희가 돈 되는 미국 주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봅니다. 네, 저희는 겸손한 분산 투자 모토죠. 오늘은 성장성 더하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진 종목 돋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저희 좀 잘 보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스포티파이 하면 이제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구글에서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보들으시는 많으시지만 저 젊은 분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스포티파이를 듣는 분이 꽤 많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 시장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 팟캐스트였지 누가 요즘 팟캐스트나 듣냐 그러지만 미국의 10대, 20대 그리고 유럽에서는 팟캐스트가 엄청난 인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시장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스포티파이의 장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팟캐스트 얼마나 크냐면 유튜브에서도 요즘 팟캐스트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핫한 것이 바로 팟캐스트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리오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계의 넷플릭스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된 통신업종 중에요.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된 것이 20개인데요. 20개 중에서요. 연초 대비 34% 상승하면서요. 이 통신업종에서는 가장 높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에 보면요. 108% 상승하면서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018년 4월에 이 주식이 상장됐는데요. 첫 1780일 동안 4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거랑 똑같느냐? 넷플릭스 또한 같은 첫 상장 이후에 4배 상승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스포티파이는 290%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의 그런 경험을 비교해 보신다 그래도 상당히 호재성의 뉴스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같은 기간에 넷플릭스는 140%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CEO는 계속해서 이번에도 자신감 있는 그런 실적이나 컨퍼런스를 발표했겠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6억 1,500만 명이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 20억 명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6억 1,500만 명인데 1년 전에 비해서 19%가 늘어났고요. 프리미엄 가입자는 나 지금 광고 듣기 싫다면서 돈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억 5,400만 명. 그러니까 한번 듣기 시작하면 3명 중에 1명 그 이상은 돈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하는 분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3% 내외라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돈을 내는 사람 엄청 많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5년 1분기 총 매출도 20%나 늘어나면서 엄청난 성장선을 계속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31.7%로요. 경쟁사를 멀리 따돌리고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에서도 5월 이후에서 또다시 목표 주가 세 곳이나 올라갔다는 흥미로운 기업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넷플릭스를 좀 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5년간 주가를 봤을 때는 넷플릭스보다 스포티파이가 좀 더 우세한데 또 종목 함께 좀 스터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